예, 어, 오늘 해볼 주제는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면 인간 노동은 줄어들까에 대해 심층 토의해볼 시간이고, 저번 처음에 주제가 했던 주제가 뭐였지? 예, 처음 주제는 뭐였지? 처음 주제가 20대가 실패와 성공 는 그런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두 번째 주제는 그 실패와 두려움, 사랑 자기애에 자기의 관한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그다음 해볼 오늘 주제는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면 인간 노동은 줄어들까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 해. 음, 보통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면 인간 노동은 줄어들 거라는 그 합리적으로 봤을 때 줄어든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의 어떤 함정이나 어, 그런 측면이 자각지대. 있을까? 음, 사각지대도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일단은 무인 편의점이 늘어났다는 거가 인간 음. 노동을 줄여줄 수는 있는데 어허. 우리가 이런 단순한 호의를 하려고 온 게 아니지. 그럼 이게 무인 편의점, 이 무인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은데 요즘에 이 무인이 많잖아. 무인 가게 엄청 늘어났지. 그거에 따른 인간 노동이 줄면서 무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음. 인간이 원래 노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 체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바꾼 거잖아, 혁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깊게 좀 들어가자면은 일단 노동이 그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면 이 사회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까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먼저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면 인간 노동은 줄어들까 해서 인간 노동이 뭔가에 대해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 내 생각은 어, 보, 보통 나는 사람들이 노동이라고 하면은 노동 하면은 뭐가 생각해? 뭐가 생각나? 노동은 진짜 말 그대로 것 같아. 일? 그렇다면 노동을 한 이유는 뭘까? 노동을 하는 이유는 어, 이 소가 이 상호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풀어서 말을 하자면은 이 노동이라는 게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 치면은 그 노동한 대가를 받고 난 노동한 일을 하는 거고 노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서비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노동한 음, 값의 대가, 노동한 일. 그러면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면 인간 노동이 줄어들까 해서 주체자는 어떻게 보면 무인 편의점을 차린 사람이 그 자영업자가 인간을 고용할 거 아니야. 서비스를 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무인 편의점을 차리면은 일단 서비스업을 종사할 그 사람을 일단 고용을 안 해. 무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측면으로 봤을 땐 인간 노동이 감소한 건 맞아. 하지만 합적으로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노동이 감소
거기 부분에서는 감소했지만 크게 봤을 때 인간 노동이 감소할 수 있을까가 나는 의문이긴 해. 그 인간은 어찌됐건 노동을 하려고 다른 것을 또 알아보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줄어든 건 아니라고 봐. 거시적으로 봤을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때. 우리 사회의 흐름 자체가 인간은 뭔가 노동을 통한 그런 음, 메커니즘 같은 게 당연시 했는데 이 시대가 나란히 발전함에 따라 이 무인 편의점, 인간 노동 음, 이런 키워드를 봤을 때 뭔가 하나가 대체적으로 뭔가 난 떠올라. 뭔가 시대가 흐름을 통해 음, 나란히 발전함을 통해 음, AI 노동, 음, 이 무인 편의점도 어떻게 음, 보면은 사람이 없는 거면은 누가 이 편의점을 관리하냐라고 음, 봤을 때 이 매장 관리하는 게 그러면 사람은 아니고 그럼 옆집 뽀삐도 아닐 테니까 그러면 음, AI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생각해? 무인 편의점이 AI가 많지 않나? 키오스크가 하잖아. AI가 들어가 있. 응. 음. 어찌됐건 AI 측면에서 이거를 좀 봤을 때 그것은 그러면 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AI가 생겨남으로써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잖아. 근데 그 줄어드는 게 일자리가 줄어든 건지 인간이 줄어드는 건지. 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원시 시대 사람 생활 생각해봐. 그 사람들은 음 어찌됐건 내가 노동은 내가 이 삶을 영위함으로써 마땅히 행하는 행위잖아.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또 창출하는 거잖아. 그 원시 시대 사람들은 노동이 뭐일 것 같아? 열매 따먹고 뭐 해립하고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노동이었고 그 이후에 농업혁명이 일어났어. 그때 당시에 노동은 뭐였어? 농사 짓고 거기 이제 그런 혁명이 있었는데 그 노동의 차이는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 대신 그 농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어 인구가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사실이잖아. 그럼으로써 인간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나야 그 인간 전체의 그 사람들을 전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어 1대1로 수렴하나? 그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그 말이 어 다양성인 측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오히려 감소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옛날에는 열매도 따야 돼, 뭐 버섯도 캐야 돼, 나무도 뜯어먹어 다양하게 했잖아. 근데 농업혁명 이후로는 농사만 지으면 되잖아. 근데 다양성으로 봤을 땐 줄어들었잖아. 활동의 다양성으로 봤을 때, 그 노동의 다양성으로 봤을 때. 근데 일자리는 그 사람이 증가함으로써 1대1로 수렴해야 되니까 늘어나긴 했어, 일자리가. 그게 약간 서로 반비례적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농업혁명 이후로 그 1대1로 수렴하는 일자리 수가 늘어났고, 음, 그 이후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있었잖아. 음, 산업혁명 때
어, 그때 당시에도 약간 우리랑 좀 비슷한 좀 그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AI가 나타나면은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음, 사람들도 있잖아. 그거와 비슷하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인간이 기계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할 거다라고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내가 생각하는 입장은 좀 불분명한 것 같아. 이 약간 회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찌됐건 산업혁명 이후에 폭발적으로 수요는 증가했고 그거에 따른 어 경제적인 그 돈의 총량으로 따져봤을 때 돈 양은 또 엄청 늘어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I 혁명은 그거 이상의 또 엄청난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고 엄청난 그거에 따른 돈도 너무 늘어날 것이고 그럼으로써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 예측인데 그 음.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오히려.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일자리를 예견하기 힘드나 물리적인 숫자는 음 내가 좀 예언하건 그 좀 예측한 건데 어 줄어들 거라고 봐 나는.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거 일자리의 그 개인당 할 수 있는 그 뭐냐 개인당 해야 되는 그 노동의 일자리는 늘어날 거라고 봐. 이게 현명을 할수록 그 음, 예전 고대부터 우리가 살았던 시대까지 보자하면 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음, 농업 수단 그 음, 형태는 좀 달라지고 그런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음,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은 음, 이제 형태는 달라지고 점점 양과 질로 봤을 때 양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면이 좀 줄어들고 음, 하지만 질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음, 더 농사를 통해 더 우리가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양과 질이 어떻게 보면은 반비례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현대 시대까지 왔을 때 음, 그러면은 이 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이걸 AI 혁명으로 대입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음, 이 인간 노동을 음, AI가 대체한다 치면은 음, 이 AI 대신 인간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건데 음, 그러면은 인간 노동은 실제로 줄어들고 하지만 이 인간 노동은 줄어들까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줄어드냐 안 드냐인데 나는 인간 노동을 AI가 대체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 노동은 줄어들 것 같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위에 할 거리까지 AI가 해준다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보자면 어 엄청난 이제 그 부의 그 크기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어 일자리의 그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가공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좀 예측이 좀 힘들다는 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노동은 우리가 좀 나눠서 그냥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눠서 봤을 때 정신적 노동이 있고 음, 육체적 노동이 있잖아. 육체적 노동은 줄어들 수 있어. 반대로 정신적인 노동이 줄어들 수 있어. 하지만 그 노동이 둘 다 줄어든다고 해서 노동이 근본적인 노동이 줄어들까? 나는 그거에 의문이 생겨. 그래서 그 내 육체적, 정신적 그 둘 중에 하나가 줄어들건 혹은 둘 다 줄어들건 근본적인 노동이 줄어들지 않는다. 혹은 않을 수 있다라는 내 입장이고. 근데 이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예견할 수가 힘든 게 그렇게 줄어들어서 오히려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다고 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서 벗어났어. 줄어들었어. 내가 예를 들어 AI가 생겨나서 내가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해. 근데 AI가 뭐 관리도 해주고 직접 이거 AI가 그냥 그 가게를 다 운영하고 돈만 내가 가져가. 응?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인 것 같아? 대점이 뭐라 생각? 나는 문제점은 사실 인간의 그 개인 성향에 있고, 그렇게 보자면은 인간이 1차원적으로 보자면은 인간이 노동이 줄었어. 그 줄은 이유는 AI 덕분이야. AI 혁명으로 인해 인간 대신에 AI가 일을 대신 해줘. 이렇게 보자면은 정말 줄어든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음, 근데 그거와는 달리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게 보자면은 인간 개개인의 이런 욕심은 다르고, 이 대가를 얼마나 받고 그 개인의 욕망을 더 얼마나 충족하는지는 다 다른데, 이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될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음, 우리가 이제 일을 했을 때 음, 그런 AI가 대신 일을 하고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무인 편의점을 일단 AI한테 맡겨. 그러면은 우리가 무인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인간이 AI보다는 일단 아직 인간이 더 우월하니까 인간이 대신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무인 편의점으로서 자본도 얻고 내가 일하면서 계속 돈도 얻고, 그럼 개인의 욕망을 계속 이거 충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대가를 원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인간 노동은 단순히 AI가 대체해서 줄어든다라는 건 뭔가 1차원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이제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그러면은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좀 들어가 보면 좋을 AI가 인간이 노동을 대체했어. 근데 우리 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는 사실 노동에서 난 시작된다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동을 인간이 안 하잖아? AI가 하잖아? 그러면 AI가 가치를 만들어. 즉, AI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느낌이 좀 강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저항하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새로운 가치가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나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어,
난 그 중에 하나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예술이 어떤 예술인가 봤을 때, 어, 본과 벗어난 순수 예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의 중점이 되면서 떠오르는 강자가 되지 않을까. 예견은 해보지만 또 뭐 모르는 일이고. 경제는 아까 우리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이 좀 힘들다고 나는 좀 판단하는 주의여서 그냥 그냥 재밌는 얘기거리가 될 수. 너는 어 인간이 노동이 줄어든다는 입장인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인간 노동은 어떨 것 같아? 음, 일단은 우리가 인간의 노동은 무인 편의점으로 봤을 때는 무인 표진 무인 편의점에 한해서는 우리 음, 인간이 노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전과는 인간이 AI로 대체됨을 통해서 음. 인간의 노동은 줄어든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인간의 노동이 어디까지냐라고 봤을 때 무인 편의점에서는 줄었어. 그러면은 무인 편의점에 할 노동을 다른 데에다가 할 수 있잖아. 투자를. 그렇지.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투자할 개념이 더 많아진 거야, 범위가. 야, 무인 편의점은 음, AI한테 맡겨놨었어. 음. 그러면은 내가 이번 기회에 뭔가 시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동할 그런 노동력을 줄 그런 마음까지 있어. 그러면은 뭐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 그 노동에 어떻게 자기가 형태를 띠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분명히 많지 않나.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 노동. 그러니까 AI가 어, 그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벌어주서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AI가 아, 회사도 그렇고 편의점뿐만 아니라 기업이 AI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삼성전자가 AI 무인 삼성전자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CEO 뭐 주주들 빼고는 다 필요. 어떻게든 노동이 다른 데로 빠진다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근무해서 뭐 하는 이 노동자가 뭐 다른 데 노동가 면은 이게 창출을 하러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AI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노동을 빼앗은 거로 보일 수도 있거든. 음.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정말 AI가 인간의 노동을 뺏은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 노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치 창출을 해준 건가? 형은 어떤? 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AI가 그거를 대체하면은 인간은 어찌됐건 가치에 있어서 가치는 항상 바뀐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AI가 하는 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그 못하는 것들의 가치가 늘어나서 어 너가 얘기했던 질문 이제 AI가 우리의 노동을 대체함으로 통해서 음, 좋은 평가만 있냐, 나쁜 평가만 있냐, 어떻게 하냐.
인간의 노동을 그냥 말 그대로 아예 음, 대체를 해서 노동을 없애주는지 음. 아니면은 새로운 노동을 창출해주는지. 어찌됐건 가치 창출함에 있어서 노동은 나는 필수적이라고 봐서.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우리가 사고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과 물리적인 시간이 근데 난 또 의문인 게 기술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시간이 너는 늘어났다 생각해? 출력이 늘어남에 따라 음, 우리가 그 전에 필요했던 그 기술을 굳이 안 음, 써도 되고 음, 그냥 기술력을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음. 그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소스처럼 그냥 막 갖다 써도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너가 조선시대에 살았어. 음, 그때는 통신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어. 음, 그래서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하루 이상, 반나절 이상 걸려. 그래서 그 하루 이상, 반나절 이상 걸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못하고 이거 중요한 얘기만 해야 돼. 음, 왜냐면은 쓸데없는 얘기 반나절 걸려서 뭐하러 해.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 이 편지에 대한 내 정성이 그리고 시간이 14일 걸렸어. 그래서 갔어. 근데 현대 시대 지금 그냥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면은 거의 1초 만에 가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1초 만에 확인도 할 수 있어.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런 통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는 했으나 그거의 심리적인 그 시간들은 오히려 더 줄었다고 생각해. 혹은 더 가속화됐다 생각해.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 AI가 완전한 기술력이잖아 이제. 인공지능이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이 생긴 거야. 아니 그 인간 같은 지능이 생겼잖아. 로봇이. 그럼으로써 인간의 시간은 늘어날까 작아질까라는 걸 확인해 봤을 때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 기술력이 엄청 발달한 거니까 엄청 가속화가 빨리 됐을 것 같아. 일단 근데 무인 편의점으로만 봤을 때는 인간 노동은 물리적으로 줄어들어. 다음 주제. 연예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 연예인의 사생활. 어,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지? 정우성 생활에 관한 이슈.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 음, 그거를 단순히 연예인,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들이 알 만한 대중인. 그러면은 이 아무리 연예인이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음, 사생활에 관한 거는 음, 보호받아야 하지도 않고 뭐 안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음. 이 연예인이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시선에 좀 있으니까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해주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음. 생활은 너무 많이 보호받으면 어떡해. 생활을 너무 많이 보호받는다는 거는 이 사생활이 어떤 생활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생활을 안 좋게 뭐 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사생활을 좋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좋게 했을 때 뭔가 보호받는 게 커져서 그거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음. 더 일이 커지는 그런 일이 초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사생활은 어떤 점인 것 같아? 사생활은 이 각자의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본업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본업 외에 그냥 말 그대로 사생활로 봤을 때는 음. 뭔가 자기가 음. 뭔가 할 만한 활동 중에 그런 공적인 자리 말고 사적인 음. 뭔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개인이 뭔가 오로지 뭔가 다른 사람의 영향이 아닌 개인이 생각했을 때 내 취미 생활인데 취미 생활을 뭔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사생활을 뭐라 정의하기가 어렵네. 사생활이 뭐라 생각? 사생활에 대해서는 저는 연예인이 너가 아까 뭐 대중인이라고 했잖아. 대중인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관계는 알고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어떤 세례순화가 있을 것이고 사세가 있을 것이고 행동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서 벗어난 사고와 행동 그거에 따른 어 것이 사생활이 아닌가 생각하고 뭐 이를테면은 뭐 그들이 이제 집에서 내에서 벗어나 있잖아 대중들과 내 이제 혼자 내 생활 혹은 그들의 친구들과의 어떤 자리들 그리고 그들의 그냥 인간사 그런 것들이 않을까 싶어. 근데 그것들이 너무 많이 보호받으면은 대중인으로서 뭔가 약간 어 그러면 너무 기계적일 것 같은 그러면은 이 연예인이 아니라 이 어, 그냥 일반인이라고 대입을 시켰을 때 일반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라고. 연예인과 일반인 이 서로의 무게감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대중력도 다르긴 한데 그러면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연예인과 일반인 동등하게 받아야 하나 어떻게 생각해? 음, 사생활 보호를 당연히 동등하게 난 받아야 된다 생각. 왜냐면은 일반인이 보호받는 만큼 연예인도 보호받아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에 너가 연예인은 될 수 없어라는 이유가 되면 안 돼. 연예인은 당연히 사생활 어느 정도 공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나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사생활과 그 연예인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반인과 연예인 사생활 보호는 같이 그 같은 힘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생각해. 근데 이제 이거에 좀 반대되는 입장들의 약간 논지는 그거인 것 같아. 대중인으로서의 너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그거에 따른 너의 행동에 있어서 책임이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러므로 너의 사생활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 필요가 있다. 라고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근데 그 사생활과 그 연예인에 있어서의 그 어떤 뭐 책임감? 그런 것들이 연결지어서 봐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긴 해. 공과 사를 구분하듯이 이 연예인의 했던 그 공적인 생활, 뭐 대중들의 향한 사랑 등 그러면 연예인은 대중들의 이런 음, 일반인의 사랑인데 여기서 봤을 때 연예인의 활동은 그냥 연예인의 활동 그 개인이고 음. 연예인의 사생활은 연예인의 활동한 그 공적인 생활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연예인의 여자친구 뭐 있어. 예를 들어 아이돌 중에 뭐 걸그룹 중에 뉴진스가 아니라 NJS 아무튼 이제 그분들은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거를 너무 보호해도 문제고 나는 너무 그거를 보호 안 해도 문제라 생각하거든. 왜냐면 너무 보호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 연예인으로서 그 사생활을 오픈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쌓이면서 좀 되게 수능적으로 될 것 같거든. 아, 연예인이 왜 내가 남자친구 사귈 수도 있잖아. 공개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너무 많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럼 나는 연예인이니까 내 남자친구 공개하면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가려버리는 거지.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런 측면이 사생활 보호가 너무 강화됐을 때는 그런 측면이 또 생길 것 같고 너무 보호 안 받았을 때 문제는 이제 자기의 너무 개인적인 일들까지 어 이렇게 알려졌을 때는 또 자기의 자유의지에서 되게 벗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개인의 그런 의지를 많이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너 생각은 어때? 그거는 이제 아예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연예계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라고 봤을 때 음, 이 연예인은 어떻게 보면은 음, 그냥 일반인의 그런 사랑 같은 건데 음, 그러면 연예인과 일반인의 그런 사생활 보호를 동등하게 보자면은 음, 이 연예인의 그런 남자친구가 생겼든 음, 일반인의 남자친구가 생겼든 동등하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이 연예인과 일반인의 사생활 그런 보호 동안 권리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런 거 왜 이렇게 동등한 권리가 아닌 좀 약간 어긋나 있는 뭔가 음,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게 한 왜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허, 이 연예인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음, 관심이 있는 건데 음, 그럼 연예인의 이 오케이, 일반인은 오케이, 이 대중들이고 음, 대중들의 숫자는 연예인 한 명보다 어떻게 보면 많고 음, 대중들의 연예인을 사랑해 음, 이게
약간 단순히 사랑 같은 걸로 봤을 때 음, 한 명을 100명이 사랑해. 음, 근데 그 한 명이 100명 음, 중에 딱 한 명을 골라. 음, 그럼 나머지 99명은 음, 이 어떻게 보면은 속상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얘는 음, 날 안 사랑하네? 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생활에 그 보호받아야 어떤, 하는 그런 권리 음. 그런 거 좀 기울어져 있지 않나. 그럼 그것 때문에 잠깐만. 여기서 그럼 들어갈게. 자, 사생활 보호가 못 받아서,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를 못해서 내가 오픈당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친구 얘기.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어, 그거인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지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대중인이 됐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시스템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 그럼 그 한 명의 대중인은 여러 명의 대중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사랑의 형태는 다 다르고 음, 개개인의 어떤 사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 연예인이기 전에 어떻든 일반인인데 음, 그러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생각해보면 뭔가 음, 연예인의 사랑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걸 법을 통해 우리가 접근하자면은 음, 아무래도 음, 일반인을 우리가 왜 사랑하냐라고 봤을 때 음, 일반인은 뭔가 내가 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타인의 뭐 능력 아니면 타인의 그런 성향 음, 그런 걸 볼 수도 있는데 음, 그럼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람을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마다 어떤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음. 연예인의 성향 자기가 성격이 같아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듯이 뭔가 다양하지 않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그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랑이 한쪽에서 주면은 우리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사랑하게 됐어 이 음, 사람의 성향이 나랑 비슷해서 이 음,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사생활 남자친구가 생겼대 이랬을 때 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음. 그럼 여기서 나는 좀 들어가 볼게. 너가 사랑을 주게 된 근원이 뭐라? 그 사람이 사랑을 내가 주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냐. 예를 들어 아이돌 너가 좋아하는 아이돌 윈터 좋아하잖아. 윈터 좋아해? 윈터 좋아하게 된 이유. 그 사람의 뭔가 페르소나일진 모르지만 어, 가면일진 어, 모르지만 어. 그 사람의 뭔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나 아니면은 적인 거는 외적인 거 그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의 뭔가 사랑을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되지 그러면은 그 근원이 그 윈터가 너에게 줌으로써 윈터가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 그런 매력을 보여주게 하는 이유. 아무래도 이 연예인은 그런 일반인의 아니면 어떤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지력이 높아지잖아. 음, 그러니까 연예인의
그런 인지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음, 능력을 알아보주는 사람도 많고 음, 그런 선순환 릴레이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연예인 윈터가 왜 방송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나 음, 아니면 어떤 능력을 보이나 그거는 결국에 일반인을 더 매료시키게 하는 그것이 않나. 아니면 음, 윈터님이 방송에서 그냥 본인의 성격을 할 때 웬만해서 방송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아예 100%라는 낼 수 없다는 게 이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이 느껴지잖아.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의 시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약간 경계될 수도 있고 내 원래 성격은 활발해. 근데 음. 활발하게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가 좀 엔터테인먼트화 된다 생각하거든. 엔터테인먼트에서 어찌됐건 그 윈터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지? SM인가? SM에서 윈터에게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걸그룹에 대한 가치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질적으로 음, 돈으로서.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요구하는 요구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지겠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윈터가 윈터 그러니까 연예인이 자기의 그 재능이지 매력을 그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치를 창출했어. 그 가치를 창출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 대중들은 내가 이 사람의 매력을 보고 내가 물질적인 돈을 내가 투자를 했어.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내가 합류를 했어. 음, 그것이 곧 윈터에게 혹은 그 회사에게 돈이 돼. 근데 여기서 좀 거기 너가 그 매력을 느꼈다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젠 사랑에 빠지고 혹은 그 엔터테인먼트화된 윈터의 페르소나에 그거의 경계를 너가 헷갈려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되지만 그거를 구분하게 하기 힘들게 하는 게 조금 전략인 것 같고 회사들의 그럼으로써 그녀가 혹은 그 연예인 대중인에게 더 좀 더 어, 돈적으로 더 투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돈이 이제 감정의 어떤 어, 대체되면 그러니까 그 특정이 되면서 그런 나온 폐해라고 좀 난 생각하거든. 그럼으로써 일단 더 들어가 보자면은 그 더 이어가자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경계의 구분을 짓지 못하고 더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것은 결국 그 본질은 그 엔터테인먼트화된 그런 과정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해 보는 거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사랑의 근원을 어떻게든 좀 넓게 보면서 간략하게 보자면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매력 원인이 음, 이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한 거. 그거를 이제 상업화 혹은 물질화를 시켜서 그거에 이제 시켜서 그거가
물질화가 될 수가 없는데 물질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폐해가 집착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랑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냐면 그들의 전략은 이들이 사랑에 빠지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관심을 음, 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잖아.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면은 그만큼 가치 창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모호하게끔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그렇다면은 모호해졌어. 그 음, 경계선이. 이게 사랑인 건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화된 물질적인 감정인 건지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해진 상태에서 내가 당연히 그러면은 그 경계선을 모르니까 넘겠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생겼으면은 내가 그냥 경계.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야.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이 난 사생활의 영역인 음, 것 같거든.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러한 연예인의 그런 활동, 그런 거를 공적인 생활,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전략이었지라도 그거는 엔터테인먼트의 전략. 그에 음, 속하는 에 있는 연예인은 그러면 공적인 생활인데 음,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음, 올바른 소비자의 형태가 사랑의 형태가 어떻게 띄어져 있나라고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의 개개인마다 어떻게 사랑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 이 진짜 안 좋은 폐해로 봤을 때 가 될 수도 있고 음, 올바르게 사랑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음, 이 소비자가 사랑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접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그거를 보면은 좋. 그것은 이제 그런 내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객관화가 잘 되는. 인지를 하고 음, 자기 성찰을 좀 하면서 그 밸런스를 좀 잡아가는 거가 제일 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그의 이제 그 연예인에 대한 어 그걸 좀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 생각해. 그러면 토의 주제로 와서 이 연예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 음, 음, 보호받아야 할까라고 봤을 때 음, 그렇다면은 이 연예인의 사생활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과 나쁜 쪽 사생활의 연예인의 사생활 음, 일반인의 사생활도 같은 맥락인데 음, 이 좋은 사생활이냐 나쁜 사생활이냐 이 좋은 음, 사생활에서 이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면은 그냥 개인마다 취향 차이라고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생활 나쁘다 나쁜 음, 거로 봤을 때 음, 이 믿고 있었던 연예인 대중픽 음, 연예인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 내가 믿었던 연예인이 알고 봤더니 나쁜 공로 약간 무리를 일으켜서 음,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잘해와서 믿었는데 음, 사적인 자리에서는 엉망이고 그런 무리를 일으킨 마약 유통을 했다든가 어떤 그런 폭력을 썼다든가 그러면은 이거는 딱 봤을 때 음, 사회적으로 나빠 일반인이 누구를 나이트 부킹을 하든 음, 뭐 안 좋은 마약 유통을 하든 안 음, 좋은 쪽으로 딱 봤을 때 음, 이거는 법조계 위반되어 있을 때 위반 생활을 했을 때 음, 위반 생활을 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음, 나쁜 거야. 이 음, 법을 위반한 거 일단 나쁘지. 음, 그 사연은 그 추후에 알아봐야 되지. 음, 아니면 먼저 알아보든가. 어쨌든 이 한 행동은 변치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실을 맞는데 그럼 이런 사생활까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나? 음,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되냐? 그럼 음, 기준선을 좀 정했으면. 음. 어,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경계선을 확 잇는 것보다는 그 유연성을 좀 기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그 유연성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좀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법, 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을 했어. 그 위반에 대한 공론화는, 아,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것을 진행해야 되지, 그들이, 뭐, 우리가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일반인이든 그냥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라는 그 척도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봐, 나는. 연예인도. 그렇지만 어, 이거는 연예인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 입장만 추구한 게 아닐까. 이 그, 반대측, 어, 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이 연예인이 왜 무리를 일으켰는지 이런 음, 걸 좀 알 권리가 필요한데, 알 권리가, 그러면은 연예인의 이런 나쁜 어, 사생활도 이 개인 공론화를 안 시켜서 어, 얘가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어, 난 얘한테 사랑을 계속 주고 있어. 근데 얘가 정말 어, 나쁜 짓을 했는지도 그런 정황을 몰라. 그럼 어, 얘를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갈피가 안 잡히고. 어떻게 음, 보면은 이 연예인의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법적인 절차만 따라하고 공론화를 안 시켜서 이 정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음. 그런 걸 몰랐을 때. 근데 이게, 물론 법에 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불편한 진실이 있고, 그렇지만, 우선 연예인과 일반인의 그 법적 기준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더 크다고 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만한 그런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공론화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되지. 근데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까지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봐. 그게 아니라 너만처럼 연예인이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내가 그 범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이 사람을 사랑할지 말아야 될지 팬으로 남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준하는 척도라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의 도덕성이 나의 팬이 그 척도가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도덕성만 보고 팬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다른 측면에서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의 매력을 느끼고 그거를 소비하려고 그 사람의 팬이 된 거지. 그 이상의 감정으로 다가갔을 때 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그 이상의 감정에 다가갔던 것이 나는 이제 이를테면 내가 어떤 가수에게 팬이 됐어. 아이유한테 팬이 됐어. 아이유의 노래 잘하고 어떤 방송으로 봤을 때의 이미지와 그의 언행 그리고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한테 왔어. 근데 그것은 일단은 방송일 뿐인 거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녀가 방송 외에 했는 행동에 대해서까지 내가 사서 간섭을 한다면은 누구도 아무도 그녀의 팬에 됐던 이유가 벗어난다고 봐. 그녀의 사생활을 안다고 해서 팬이 된다면은 그것은 어 위험하지 않나. 물론 욕심이 생기지. 그녀의 사생활까지 내가 알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좀 노린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메커니즘에서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을 우리가 어
잘 구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탄력성, 그러니까 유연해야 된다 했잖아. 그런 식의 이제 자유의지에 따른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근데 범죄 저질렀어. 근데 사회적 분위기로서의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공개 여부가 아닌, 내가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내가 이걸 공론화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론화를 하는 거는 난 인정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공론화해야 돼라는 사회적인 악업에 통해서 공론화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범죄적인 측면에서 일단 이렇고, 뭐 뭐가 있을까? 뭐 연애? 그러니까 뭐 애인의 여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그 소비자의 압력이 아닌 자기의 그 개인 의지대로 밝히는 것, 일단 기준이 첫 번째 척도가 돼야 된다. 정말 이 연예인 그냥 동등한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일반인인데 음. 이 사생활의 보호 기준점은 음.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음. 나는 다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동등한 게 맞는 것 같아. 음. 달랐을 때 뭔가 있고 물론 동등했을 때도 그런 우려되는 일들이 있지만 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권이란 게 평등해서 오는 거니까 이 사생활의 보호도 어떻게 보면은 이 평등으로 적용했을 때 이 사생활 연예인이니까 사생활 더 많이 보호받아야 되고 이거는 평등이 어느 정도 좀 어긋나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 연예인하고 일반인 보호 기준점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니까 그 지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일단은 나는 그 사생활이 정말 좋은 사생활이 된다면은 뭔가 무리를 안 익히고 사회적으로 음? 봤을 때 그런 사생활은 쉽게 말해서 약간 그냥 좋은 사생활의 이런 기준점하고 나쁜 사생활의 기준점은 어딘가로 봤을 때 사회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인간은 사회 동물이니까. 근데 혹시 나는 이 좋은 사생활이 뭐고 나쁜 사생활은 뭐? 그러니까 이 좋은 사생활이 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 뭐 선한 사회적 영향이야? 그런 것처럼 어. 뭔가 무리를 안 익혔어. 법도 위반 안 했어. 그리고 이 두 가지 여건만 충족된다면은 뭐 내가 생각 못한 그런 요인이 더 있겠지만은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법, 그다음에 법이랑 그다음에 이런 무리, 음. 대준의 약간 그런 기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음. 연예인이 아니라도 일반인이 뭐 살해를 했든 그거는 당연히 무리를 일으키고 뭔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건 당연히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음. 똑같은 그냥 어느 정도 기준점에서 사생활 그런 사생활이 있다면은 어느 음. 정도 안 좋은 사생활이니까 뭔가 보호를 덜 받아야 지 보호받지 말고 이런 걸 좀 고쳐 이걸 나갈, 통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거를 좀 마련하든가 기본적인 법을 음.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그런 좋은 사생활. 긍정적인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사생활들은 공개하는 게 좋다, 사회적으로. 아, 좋은 사생활, 나쁜 사생활의 이제 공개 여부 보호. 어. 근데 어. 나는 공개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보긴 하지만 뭐 음. 공개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진 않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어. 공개해도 이런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 왜냐? 음. 좋은 사생활은 일단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음. 음. 이 그냥 뭔가 음. 할 만한 뭔가 실득이 근데 뭐 이게 여기서 그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자기가 얘를 한다는 전제잖아. 그치 연예인이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근데 거지. 여기선 타인의 압력으로 인한 그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될까 의문을 좀 하는 거니까, 그럼 타인의 이런 압력으로 인한
그런 근데 이게 어, 이 들킬 거짓말은 어떻게든 들킨다고 이 나쁜 사생활을 했으면은 어, 어떻게든 보호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것처럼. 아니 난 이제 긍정적인 그 사생활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 어,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끼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사생활 공개, 내가 예를 들어 기부한 걸 공개했어. 근데 그런 것은 나는 내가 공개한 거에 대한 보호를 내가 스스로 하지 않잖아. 내가 자유의지대로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호에 대한 그 단어를 봤을 때 내 자유의지대로 하지 않고 이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내가 자유의지보다 자유의지보다 타인의 어떤 압력, 어떤 보호가. 압력에 인한 그 공개인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까지 왔고,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좋은 영향력을 펼쳤어. 그것이, 어,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당연히 음, 공개해야 돼? 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거는 어, 약간 그냥 언론 매체를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소비자의 그런 어, 그 소비 그런 추구 마음이지. 음, 뭐 그냥 내가 막말로 사생활 중에 좋은 사생활, 나 어제 5천 원 기부했어요 라고 음, 말했을 때 음,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보호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보호받지 못한 거지. 받아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봤을 때 이건 보호받지 못한 거지. 아닌가? 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자유의지로 표현했어. 어, 근데 이 사람은 들었고 이 사람은 안 들었어. 어, 그거는 그냥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인 거지. 보호를 떠나야 된다고 봐. 보호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봐. 내가 기부를 했어요. 그럼 연예인이니까 아무래도 이 대중들의 그런 시선이 좀 있다 보니까 대중들의 뭔가 많은 시선이 있다 보니까 그 기자들이나 그런 기부한 내역을 실제로 기자의 보도가 돼.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생활을 했어. 음, 거기까지 소비자도 알았어. 음, 기부를 했어. 음, 그걸 딱 봤을 때 좋은 사생활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호 받아야 되냐 안 받느냐 이거는 원래 사실 연예인이 보호 주체자 대상이잖아. 그래서 연예인은 이미 공개한 자유의지로 공개한 것부터가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해서 난 안 받을 거예요 라는 걸 전제하에 이미 보도가 된 게 아닌가. 공개를 한 게 그렇지.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호를 안 받는다는 전제하에. 자유의지는 이제 보호를 안 받는다는 전제하에 내가 얘기를 한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통해서 기부를 뭔가 그걸 그 정도밖에 보호한다고 또? 또 이제 다시 보호한다라는 거 봤을 때 이 보호의 그럼 의미가 뭐라서?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 이런 어, 기부 내역을 했어. 어, 근데 이 기부 내역 누가 봐도 좋은 만한 어,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했음에도 음, 이런 악플이 담겨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충족할 수는 없으니까. 아, 기부를 그 정도밖에 안 했네. 많이 받으면서 대중들의 영향력 많이 받으면서 기부를 이 정도밖에 안 했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연예인으로 봤을 때 자유의지로 보호 안 받는다는 전제하 했어. 음. 근데 보호를 못 받았지. 악플 공격 받았지. 그럼 보호를 받은 것인가 안 받은 것인가? 안 받는다고 주체 그 연예인은 말을 하고 자유의지를 포장하면서 나 이런 기부했어요. 아, 그러니까 악플에 대한 보호. 여기는 그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 건? 이 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그럼 사생활의 지점으로 보자면은 어, 다시 돌아와서 나 10억 기부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 말을 했어. 어, 그러면 이 뉴스는 어떻게 보면 중간 매체가 돼서 음, 중개자가 돼서 음, 이 소비자랑 이 음, 연예인의 이 음, 중간 다리를 이어지면서 음, 보도를 해 뉴스로 음, 아니면 기사로.
그러면은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소비자는 음, 이 중간 다리를 통해서 뉴스를 기자를 통해서 봐. 음, 음,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니까 이 지점이 연예인이 자유의지를 표방한 것부터가 이미 이거는 보호를 안 받는다는 전제다. 그러니까 이 일단은 보호는 그 주체자가 더 중요하니까 아기는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아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연예인을 보호해야 돼. 보호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냐? 그러면은 연예인 자유의지 표방했어. 거기에서는 이미 자기가 자유를 그 보호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했으니까 보호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아, 이게 나는 이제 어 그냥 자유 의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어 지점을 우리가 어 어디까지 이거를 자유의지에 대한 공론화를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퍼트해야 되냐가 맹점이 아니라 나는 그 자유의지에서 벗어난 아이씨. 아니 이거 까먹었어? 아,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Evening. And tonight, let's talk about Anna's plan. Let's start. Yes.